안녕하세요. 지금 버드어리지 원장으로 있는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기초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에서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상호작용이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형성 또는 뭐 아이와 사물 어떤 교구나 교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모든 교류 형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교구 또는 사람과 기타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교사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끼리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또 교사하고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가 무엇을 학습하는가 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아이가 한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피드백을 줬을 때 뭐 잘했다라든지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아이는 내가 그것을 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그렇게 언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등을 두들겨 준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로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또 다른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교사에게, 내가 교사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교사에게 뭔가를 주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아이들끼리 서로 놀이를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서로 협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경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교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아이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그 정서나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사이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교사니까 집단의 아이들을 두고 또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원리를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 또는 나를 좀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관심을 보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내가 이 학급에서 존중받는 존재구나, 또는 인정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저 아이한테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아이의 관심은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교사는 자동차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보라고, 저 그림책을 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교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우선 아이가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자동차에 관한 글씨를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 글씨판을 보기보다는 가지고 놀이하는 자동차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글씨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기 전에 잠깐 접어두고 그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그 자동차에 먼저 관심을 보일 수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 자동차가 있구나, 또는 여기는 소방차가 있네, 너가 소방차를 가지고 있구나, 누구는 소방차에 관심이 많은가 봐, 뭐 이렇게 교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교사가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보이는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라. 아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막 놀이를 하기를 원하는데 교사는 자꾸만 그 자동차는 이름이 뭐야? 이 자동차는 이름이 뭐야? 이건 뭘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사실은 자기는 빵빵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교사는 자꾸만 그것을 명명하고 명칭을 익히고 이런 데 관심을 보일 경우에 아이들은 그 활동 자체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요, 아이가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놀이할 때는 관심을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들어올 때 신발을 그냥 잘 벗어서 들어오는 것은 기본. 그런데 신발을 잘 벗지 않고 갖다 팽개치는 거, 그러니까 발로 휙 차서 어디로 날려버리는 것은 고쳐줘야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인이 아이에게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은 지시하고, 또는 뭐 가끔은 그게 지시가 잘 안 받아들여질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너가 이걸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자동차 가지고 놀이하는 거, 너가 자동차 가지고 놀이하고 있구나, 네가 신발을 잘 벗어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벗는 건데 이게 잘 벗는 거구나, 그럼 난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렇게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통상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행동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반응에도 관심을 보여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뭐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반응이 왔어요.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지시를 했고 아이가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을 먹거나 하다가도 물이 너무 차가워. 그러면 어른들은 대부분 그러죠. 그게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니까 차올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교사가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 물이 너무 차가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정말 그렇네. 그 물이 너무 차갑네. 이렇게 한마디만 반응을 해줘도 아이들이 내가 어떤 표현하는 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교실에서, 이 학급에서 수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관계 형성의 아마 기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부모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 거기에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무섭고 너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막 이렇게 듣고 왔는데 어린이집이란 곳은 선생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 받아주고 재밌는 놀이 있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곳이다 라는 느낌이 우선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보이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제대로 사람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린 사람에는 눈도 두 개가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구나. 입이 아주 삐뚤어진 이상한 입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내가 수용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나에 대한 그 자존감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평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보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교사가 정말 강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너 너무 잘 그렸다. 그런데 옆에
그냥 그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리고 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조금 못 그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오, 너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사실 그건 자기들이 봐도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아교육에서 그런 너 정말 너무 잘했다는 그런 칭찬은 약간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뭐 보라색으로 그렸구나.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해줄 수 있죠. 네 그림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관심을 보이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보여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인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그 불균형적인 그런 인정이 아니다. 내가 봐도 내가 못했는데 똑같이 잘했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격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그 활동 같은 것들을 묘사해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사는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 신발을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내던져 두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가서 그 신발을 막 정리를 해두는데 얘는 정리해두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을 힐끗힐끗 보면서 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그 신발을 막 정리하는데 교사가 가만 보니까 보통 때는 잘 하지도 않던 애가 막 그걸 한다고 하니까 약간 속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한다 이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좌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또 행동에 어떤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심 보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느냐? 따뜻한 말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오늘 내가 좀 예쁜 옷을 입고 왔어 라고 했을 때는 딱 들어오면서 눈빛이 이미 교사를 보고 자기 옷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그 아이한테 그냥 사실은 못 본 척하는 교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너가 예쁜 옷을 입고 왔구나, 아니면 네 옷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한번 따뜻한 말로 인정을 해주면, 애정을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교사가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게 즉 말하자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은 이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이렇게 껴안고 한번 다독여주고 누가 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정을 표현해주는, 신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애정을 표현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다른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난 여기에 지금 바빠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쳐다보고 한번 웃어줄 수 있죠. 너 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눈빛으로 애정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가 그린 이 자동차는 정말 달려갈 것 같아.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잘했어, 넌 착한 아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네가 신발을 다 정리해 주니까 우리 교실이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행동이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아주 즐거움을 줬구나, 만족감을 줬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친구들도 깨끗해진 교실이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애정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꼭 애정을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아이들이 뭐 집에서 부모에게 뭐 혼나고 왔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뭐 교실에 올 때도 울고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교실에서 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쟤는 자주 좀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감정 상태가 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그럴 수도 있겠죠. 맨날 그러는데 오늘은 좀 하루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교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너가 정말 화가 났겠다, 또는 정말 슬펐겠다, 이런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도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너무 화가 났는데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꼭 관심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 정말 없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교사로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관찰해보면 인정해줄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는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찾아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인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다른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과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은 대체로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지내는 곳들이다 보니까 안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큰 아이들은 안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거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영아들 같은 경우, 0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해주지 않으면, 성인이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인도 사실 항상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는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한 명만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다 보니 환경을 좀 안전하게 해놓고, 정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첫 번째가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두 번째에 가서 안전이 걸리게 되고, 또 두 번째까지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세 번째에서라도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사실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어린이집의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교실 내의 비품이라든가 교구 교재라든가 그런 것에도 굉장히 안전의 측면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그 장치들을 해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뭘 하나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안전점검 목록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목록표는 이제 여기저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실 내 교구 교재의 안전점검 목록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공유 공간의 안전점검 목록표도 있을 수 있고, 실외 놀이기구의 안전점검 목록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안전점검 목록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뭐 체크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체크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것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말 그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서 문서를 첨부해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교실 내의 그 안전점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목록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전점검 목록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요, 교실 안에 그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또는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확인하는 그런 그 안전점검 그 표를 교실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 항목들을 교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죠. 보면서 우리 교실에 이거 잘 되어 있나? 또 우리 교실에 저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실 안에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안에 이렇게 그 비상대피도 같은 것들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문서화해서 표로 만들어서 교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지 되는지, 사실 잘 알고 있는 전화번호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불이 났을 때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붙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이 났을 때 나는 또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뭐 119에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린이집 식구들이 다 어떤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뭐 자위소방대 편성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그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교사가 항상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체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최대한 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 장난감 갖다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장난감들 중에, 그 교구들 중에도 굉장히 그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꼭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건 지금 이제 리본 막대라고 하는 것인데, 줄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줄이 좀 길면 이 리본 막대의 모양도 많이 볼 수 있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줄이 길게 되면 이 줄이 꼬여서 뭐 아이들 목을 감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줄의 길이는 30cm를 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줄은 이렇게 짧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구슬 끼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그마한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아주 작은 것들, 작아서 구슬을 끼워서, 옛날에 혹시 지금 젊은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 나 그걸로 목걸이도 만들었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동그란 모양의 구슬,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입에다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게 기도로 들어가거나 하면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교실에 이 구슬의 크기가 3.5cm를 그 넘는 것으로, 그거보다 더 큰 것, 그거보다 작은 것은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슬 끼우기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영아반들은 그렇게 이제 3.5c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은 사실 그거 입에다가 잘 넣지 않죠.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나 이런 아이들은 작은 구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건 폐품을 이용해서 그 교사들이 이제 교구를 만들었어요. 교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거 그 아이들이 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크기가 작은 그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걸 모두 이렇게 그 붙여놨어요. 붙여서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의 통이 되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것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교실에는 크기가 작은 그런 물건들은 두지 않는 것을 안전의 원칙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건 그 코팅을 한 자료입니다. 코팅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코팅을 한 자료를 이렇게만 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한 그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책에 그 손을 베거나 했던 적이 있으시죠? 이것도 역시 이건 손을 비지는 않지만 이게 눈이나 이런 데 스치게 되면 아주 크게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하는 교구를 만들 때 뒤에 이 얇은 그 폼포드를 붙여서 이게 최소한 아이들을 이렇게 끌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안전에 관한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찝힐 수 있거나 또 깨져서 다칠 수 있거나 이렇게 둥글지 않고 모서리 져서 부딪혀서 뭐 이렇게 찍힐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게 되고요. 또는 어디에 전선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지 또는 못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지 또는 긴 줄이 뭐 커튼 블라인드 같은 것들의 줄이 내려와서 아이들 목에 감기지 않을 것인지 정말 교실을 볼 때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한 번씩 보면서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 교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여기 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은 이미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을 닫아보면은요. 문에 손이 끼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문을 쾅 닫았을 때도 여기에 여기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 이건 무슨 얘기일지 아시겠죠?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든지 다 누르게 되어 있죠. 물론 기계에서 이 뜨거운 물은 한 번 더 뭔가를 해야지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40도가 넘어가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은 이렇게 막아서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그 장인데요. 이 장의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부딪히면 이렇게 찍힐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앞에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또는 장애물이 있거나 간에 목표한 곳만 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에는 찍힐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약간 스폰지 같은 그런 재질로 된 보호대를 여기에다가 붙임으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쾅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 뭐 뾰족한 모서리, 끼이기 쉬운 곳 이런 곳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구를 만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 교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부분에 제한을 받는지, 크기는 어때야 되는지, 모양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주의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아무리 지나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사실은 이제 그 지나친 것이 아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조건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아도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 그런 보육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